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2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서들 오시고요. 일단 다들 어서들 오시고 바로 분석 들어갈 거고요. 유튜브 형님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명부터 멤버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씩만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클리블랜드와 볼티모어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8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어요. 다들 잘 들어주시고 어쨌든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블 볼티 먼저 볼게요. 자, 양팀 1차전 대상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양팀의 흐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요. 볼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흐름이 조금 안 좋죠. 볼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선발 싸움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고 들어간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선발 방어율이 5.21, 리그 전체 29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고요. 내일 선발로 나오는 스가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다기보다는 좀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스가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4이닝 투구하면서 22자책 방어율로 환산을 했을 시에는 8.25가 찍히고 있거든요.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그래서 최근에 싱커라든지 쿼터라든지 무빙볼이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다 보니까 타자들이 그냥 대놓고 치고 있습니다, 그냥. 안 좋아요, 되게.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클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라든지 타선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스가노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클블의 선발은 테너 바이비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안정감 있는 제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타이밍을 조금 뺏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친구가 사실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7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42이닝 동안 12자책 2.57 홈에선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8리까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계속 좀 급해요. 야수들이 좀 급합니다. 또 실책도 최근 5경기에서 4개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은 리그 전체 꼴찌를 달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밸런스 자체가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결국에 빠따로 이겨내야 되는 팀이 빠따가 죽어 있다? 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클블이 좋은 흐름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클블 승, 클블 승,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형통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샌디에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마이애미와 샌디의 매치업인데 마이애미가 지금 정배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순수 팀 밸류에서는 아무래도 샌디가 좀 더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경기력 자체는 마이애미가 괜찮습니다. 게다가 유리 페레즈와 랜디 바스켓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냉정하게 봐서 페레즈가 더 낫다. 페레즈 설명드릴게요.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져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체인지업까지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샌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시즌 155kg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변수이자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애미가 최근에 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유리 페레즈가 뭐 한 6이닝 정도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뭐 벤더라든지 뭐 애니케즈 뭐 바처 최근에 흐름이 좋은 불펜들이 쭉쭉쭉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불펜 자원들이 파이어볼로 자원들이 또 많습니다. 얘네가 그렇다 보니까 뭐 충분히 샌디에이고 상대로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랜디 바스케즈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굉장히 다양한데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좌우 편차가 좀 있어요. 좌우 편차가 조금 있고 특히나 이 좌타자 상대일 때 결정골로 들어가는 체인지업이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이 맞아 나갑니다. 마이애미도 지금 누가 좋냐면은 최근에 뭐 에드워즈라든지 뭐 산체스 아니면 뭐 이제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친구들 좌타석에서 이 바스켓을 공략해줄 수 있는 자원들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5경기 마이애미가 팀 타율이 2할 8푼 3리까지 올라와 있는 데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평균 6.4득점이라고 한다면 뭐 불펜 대결은 샌디가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타격감이라든지 선발 싸움에 있어서 충분히 마이애미가 플러스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으로 넘어가서 조금 실점을 가져가더라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각을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마이애미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승리 8.5 언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워싱턴 먼저 볼게요. 워싱턴. 자, 워싱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어떻죠? 정말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6득점에 실점이 6.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워싱턴이 한창 좋을 때는 이 연속 안타가 조금 나와주면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최근에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죠.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가 브래디 싱어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구까지 던져주는데 무빙 패스볼이 되게 좋아요. 싱커가 되게 좋고 땅볼 유도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또 뭐냐면은 발사각이 정말 리그에서 가장 낮은 팀이에요. 발사각이 되게 낮은 팀이고 신시내티도 최근에 필딩이 나쁘지 않거든요.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싱턴의 발사각이라고 한다면 땅볼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신시내티의 수비 감각이라든지 브래디 싱어의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싱어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높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뭐 6이닝, 7이닝까지 던져주면서 뭐 2실점 이하 이 피칭 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워싱턴의 선발은 제이크 어빈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커브, 체인지업 정도를 사용하는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확실히 구속도 빠지고 구위도 좀 빠지고 특히나 좌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없다는 리스크. 근데 이제 문제가 신시내티도 좌타석에서의 밸류가 나쁘지 않아요. 뭐 프리들이라든지 뭐 데라크루즈 뭐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럭스까지도 괜찮습니다. 신시내티.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부터 신시내티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게다가 지금 양 팀의 불펜을 감안해 봤을 때 불펜 흐름, 불펜 밸류를 감안해 봤을 때 뭐 큰 변수가 나올 만한 지표가 딱히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신시내티 승. 뭐 일방적인 승리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분석과 좀 맞춰보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를 이제 선호도를 좀 많이 높게 보실 거들 같은데, 뭐 선발 밸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잭 휠러와 워커 뷰러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잭 휠러가 더 낫죠, 사실. 자, 휠러 같은 경우에는 153kg짜리 꽤나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까지 구속, 구위, 커맨드, 레파토리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보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브래그먼이 사실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는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응을 아직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휠러를 공략해낼 만큼의 화력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자, 반면에 보선의 선발은 워커 뷰러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뭐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 레파토리는 다양해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피칭 스터프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구위 자체가 좀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타격에서의 고점은 되게 높은 팀입니다. 뭐 타격, 뭐 타율이라든지 뭐 성구안이라든지 펀치력이라든지 모두 리그 중위권 아니면 상위권에 속하는 팀이다 보니까 밸런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필라 타선이 조금 폭발해 줄 수 있는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게다가 내일 구장이 이 시티즌 뱅크라는 이런 타자 구장이라는 점 역시도 뷰러에 대한 기대치를 떨궈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가 좀 더 압도적인 화력으로 보선에 조금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의 경기. 필라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바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양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번만 마시고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분석 전에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변수가 좀 많아 보여요. 경기 자체가.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은 나쁘진 않죠. 샘프 만나서 이제 수입을 달성하고 왔고요. 특히나 이 토론토가 가져가는 강점이 뭐냐면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갔을 때, 그리고 이제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강하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804, 리그 전체 2위였고요. 그 다음에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0.736, 이건 리그 전체 8위였습니다. 내일 경기가 이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내일 상대가 칼로스 로던 자완 투수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토론토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 컨디션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로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나쁘진 않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시면은 20경기 나와서 119.2이닝 동안 1회 WHP와 3.08의 방어율,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타자를 만났을 때 체인지업 타이밍에 꽤나 장타에 대한 허용률이 높다는 점 좀 거슬려요, 사실. 그래서 이번 시즌 총 15개의 피홈런이 있지만 이 15개 중에 11개가 이 우타자를 만났을 때 마저 나갔던 이 피홈런이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 클레멘트를 상위 타선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어라든지 게렐로, 비셋, 커크, 이 우타 라인을 로던이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뭐 탈탈 털리지는 않더라도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케빈 가우스만 등판하네요. 자, 가우스만 같은 경우에도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리터를 주력으로 가져가는 자원인데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 구위, 나이를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 시즌 양키스를 만났을 때 좀 많이 약했거든요. 이번 시즌 양키스를 총 2번 만나서 7.2이닝을 던져주면서 8자책, 9.39 ERA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가우스먼이 더 털리겠느냐, 로던이 더 털리겠느냐 이 싸움인데 승패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 자, 다득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매치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에인절스. 자, 이 매치업도 사실 매치의 선호도가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센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센가가 이번 시즌 14경기 나와서 77.2이닝 동안 1.13의 WCP와 1.39의 방어율, 피칭 내용 대비했을 때 방어율이 좀 더 낮게 측정이 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15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구사가 가능하고요. 뭐 대부분의 일본 투수가 그렇듯이 이 상하 로케이션, 특히나 이 스플리터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에인절스가 가장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공이 뭐냐면은 뭘까요? 커터에다가 스플리터입니다, 사실. 제일 잘 던지는 공이에요, 센가가. 그래서 이게 사실 센가가 상성에서 조금 이점을 많이 챙겨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센가가 워낙에 장타에 대한 억제도 괜찮고 뭐 커터라든지 스플릿에 대한 밸류가 높다 보니까 이 에인절스는 사실 가장 공략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 이런 센가 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센가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좀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에인절스의 선발은 텔러 앤더슨 등판합니다. 일단 뭐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심하죠. 다른 것보다도 일단 홈 어웨이 기록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홈에서 총 9번 경기 가져가면서 49이닝 동안 17자책 3.12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정 10경기에서는 52.2이닝 동안 32자책 5.47 원정에서는 실책 비율, 실투에 대한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도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펀치력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앤더슨이 아무래도 볼실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매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성구안이라든지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매치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뒷심 싸움을 보더라도 순수 밸류에 있어서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텔러 앤더슨이 가져가는 이닝 미팅에서의 조금 약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매치가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매치 승.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승리. 자, 이렇게 볼게요.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텍사스랑 애슬레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었어요. 최근 텍사스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1.8실점으로 묶어주고 있다 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가 뭐 선발부터 불펜, 필딩까지 뭐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주고 있는 구간인데, 추천 감사합니다. 다만 내일 선발이 잭 라이터가 등판한다? 여기서 좀 불안해요, 사실. 이번 시즌 16경기 나와서 80점 동안 1.36의 WHP와 4.37의 방어율,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성적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15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볼질이 좀 있어요. 이닝 데뷔했을 때 80.1 동안 볼질 38개, 그리고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도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7푼 1위, 타격감이 좋아요. 타격감이 좋고 홈런이 9방이 나옵니다. 득점 지원 5.2득점. 그리고 이번 시즌 애슬레틱스가 우한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괜찮았습니다. 이번 시즌 우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40, 리그 전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팀이죠. 라이터에 대한 기대치를 전 높게 설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로페즈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즌 텍사스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 몇인지 아시는 분? 0.610입니다. 리그 전체 29위. 최근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워낙에 또 안 좋았었다 보니까 사실 로페즈의 뜬금 호투 가능성도 전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텍사스가 만약에 선발 싸움에서 마진을 남겨주지 못한다, 라이터가 어느 정도의 실점을 주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불펜 흐름이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애슬레틱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콜로라도 세인트루이스 볼게요. 콜로 세인트루이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해요. 특히나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선발들이 부진합니다. 선발들이 부진하는데,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선발들이 19.2이닝을 막아주면서 22자책, 방어율이 10.06. 선발 싸움이 안 돼요. 선발에서 계속 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내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이 맥그리비가 등판하거든요. 이제 2년차 메이저 리거인데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던지고 있고요. 제구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21.1인 동안 본래 단 3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선 구종의 밸류 자체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선 구종에 조금 약점을 가지는 팀들, 정확한 타이밍을 조금 잘 못 맞추는 팀들에게는 강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밸류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도 아쉽습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저는 이 맥그리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설정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잘 던져줄 것 같아요. 네, 콜로라도 만나서. 그리고 이제 뭐 뜬공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땅볼 유도도 괜찮거든요. 코어 스피드라는 특이성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하다. 반면에 지금 콜로의 선발 오스틴 곰버 등판합니다.
6경기 나와서 28.2이닝 동안 1.6의 WHP와 5.65의 방어율. 세인트루이스도 사실 이 곰벌을 괴롭혀줄 수 있는 우타 라인이 굉장히 뎁스가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발사각 자체가 굉장히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이 쿠어스필드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은 콜로보다는 저는 세인트루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좀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경기를 좀 가져와 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세인트승, 마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유튜브 형님들 다들 제가 준비해온 경기 다 말씀드렸고요. 한번 자기 생각과 잘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리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